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게 강행될 것이다라는 우려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평가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고요. 일시적인 조정이다. 뭐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 높다. 이제 증권가에서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공포감이 좀 많이 작동을 해서 더 빠질 것 같다. 이런 우려가 더 크게 작동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어떤 흐름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턴하는 계기가 될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종 내에서도 일제히 움직이기보다는 종목별로 골라서 움직이는 그런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종이 어떤 형태로 움직이게 되는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4%나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일부 대형주는 코로나 폭락 때 이후에 최대폭으로 빠지는 그런 케이스들도 나왔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도 당연히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른 업종도 있긴 했어요. 에너지라든가 유틸리티 이렇게 방어주적인 성격을 보이는 종목군들이라든가 아니면 종목으로 일부 제약주, 그다음에 다음에 코카콜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강보합으로 끝나긴 했거든요. 자동차주도 플러스로 끝나고. 근데 보시다시피 4%, 3% 업종 지수가 이렇게 빠지긴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금융주도 2% 넘게 빠지고 전반적으로 매도 물량이 강하게 작동한 그런 하루로 봐야 되는데, 시장이 이렇게 빠졌던 이유는 되게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 이게 가장 크게 작동을 했어요. 미국 경제는 전환기에 있다. 이게 이제 이 발언이 왜 나왔냐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제 그런 거 예측하는 거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경제는 전환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식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좋게 가기 위한 어떤 일종의 일시적인 부작용일 뿐이야, 이렇게 보는 거고, 관세에 대해서는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국 경제에 대한 체질을 바꾸겠다라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기적인 어떤 부작용이 있는 걸 감수해서라도 근본적으로 미국의 체질을 바꿔야 되고, 그 체질 개선은 관세 부과에서 다른 나라와의 동등한 경쟁을 갖는 거에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속도 조절이 아니라 이 사람 진짜로 이게 달성이 될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당분간 하락하거나 말거나 신경을 안 쓴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고, 또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도 아예 직접 시장이 하락하면 당국에서 어떤 변화를 주지 않을까, 트럼프 푸시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시장이 빠지면 트럼프가 어떤 정책의 변화를 이제 만들면서 시장을 끌어올릴 거야, 이런 기대감이 좀 있죠. 그런데 그런 거 없다. 트럼프 풋은 없고 오히려 트럼프 콜이 있을 거야, 이렇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하락을 해도 신경 안 쓰겠구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 국가들의 대응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맞대응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캐나다 총리가 이제 새롭게 임명된 사람이 마크 간인데, 이 사람 굉장한 인물이죠. 왜냐하면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영국 중앙은행 총재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맞대응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캐나다 총리 되자마자 우리는 미국과 협상을 할 거야, 이렇게 고개 숙일 리는 없고,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야기 한 걸로도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주변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관세 국면이 쉽게 안 끝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게 경기를 떨어뜨리고 실제로 침체로 몰아갈 수 있겠다, 이런 우려를 이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요 코멘트들을 보면 블룸버그에서는 이제 중국과 유럽을 능가하던 경제 성장 바로 미국이었는데 이 확신이 약해졌다. 그리고 최근에 금리 인하 전망이 높아졌잖아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잡혀서가 아니라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하게 생겼다. 이거 증시에 오히려 나쁜 거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에서는 단기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타격, 이 때문에 5,50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다. 오늘 이미 5,600까지 빠졌기 때문에 거의 다 온 거긴 한데, 결국엔 다시 올라가겠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빠질 거야. JP 모건에서는 올해 경기 침체 확률을 높였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성장 전망을 하향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실질 소득이 감소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내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들은 관세 정책 때문에 투자를
미룰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낙관론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펜하이머에서는 이 대표적인 강세론이죠. 여기는 그러니까 7,100포인트까지 연말까지 올라갈 거고 이전에도 보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증시 다 올랐다. 그래서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웨트부시에서도 이번 혼란함은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경기 침체 우려에서 진짜 경기 침체에 갈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더 크게 작동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빠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성장 전망을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4%에서 이거 아무래도 진짜 경기에 나빠질 것 같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근데 사실은 1.7이면 침체는 아니고 둔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좀 과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추가적인 하향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고 또 경기 침체를 언급하는 기사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 이게 심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비를 늦추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구글에서 경기 침체를 검색하는 비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주요 이슈가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관세에서만 머물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침체로 넘어가면서 투자자들을 좀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특징으로는 주요 대형주들 많이 빠졌죠. 특히 테슬라가 15%, 테슬라가 빠진 거는 저거는 머스크 때문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급락한 게 트럼프 때문으로 보잖아요. 근데 트럼프하고 머스크를 거의 동일시 여기는 그런 투자자들의 시각이 있죠. 이렇게 되면 이 증시가 이렇게 되면 뭐 실질적으로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매력이 낮아지니까 전기차 구매를 못하게 될 거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머스크가 꼴보기 싫어서 테슬라 제품 못 사겠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서가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어떤 머스크에 대한 거부감이 테슬라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이제 많이 빠져서 오늘 주로 빅테크 종목군들이 이게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아마존이 그나마 2%덜 빠진 거지 대부분 종목이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메가세 부분의 어떤 지표도 20%나 피크 대비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하락장 이상의 어떤 급락이 나오는 연출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이 기관들이 보유하고 또 투자자들이 선호했던 종목들 이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반토막 났거든요. 그 레버리지 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휴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테슬라 뭐 2배짜리 레버리지만 썼어도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뭐 4배짜리는 돈을 오히려 갚아야 되거나 로스컷이 나왔거나 최근에 테슬라 그 급락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레버리지 상품의 로스컷도 일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메가캡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런 어떤 매도 물량이 더해지면서 딱 보기 좀 커졌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약간 달라지긴 했어요. 어제 주식을 되게 많이 팔았잖아요. 되게 많이 팔았는데 선물에서 매도가 매수로 살짝 바뀌었거든요. 근데 저거는 티도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일주일 굶었다가 티스푼으로 한 숟갈 밥 먹은 느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거는 의미 있다라고 둘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옵션에서 보면은 콜을 늘리고 풋을 팔고 이런 조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이 되게 중요하죠. 아무래도 미증시가 급락했을 때 우리 증시도 초반에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국면에서 이제 다 끝났어 라고 해서 청산을 본격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아니야 이번 만기 때까지는 변동성 계속 이어가야 돼 라고 해서 그냥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선물 매도를 유지를 하고 콜옵션을 팔고 풋옵션을 매수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오늘 하락할 때 선물을 대규모로 사고 콜을 사고 풋을 팔고 이렇게 되면 이제 향후에 시장이 이걸로 바닥을 쳤어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리고 차트에서도 꼬리를 길게 다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남아있느냐 이걸로 끝이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데이터니까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최근에 침체에 있잖아요. 예,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도 지수인데 한때 거의 11조 원까지 갔던 거래 대금이 지금 5조 원대 후반까지로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대치가 낮아져 있다라는 거고 그동안에 코스닥이 하락했잖아요. 보시면은 하락 종목 수가 많았던 날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7거래일 동안 보면은 상승 종목이 많았던 날은 하루밖에 없었고 보시면은 1000종목 이상 하락한 날이 그 중에 5일이었어요. 예, 굉장히 많이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온 거죠. 그런데 아마 오늘 오전에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과매도권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계산하기에는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아마 어쩌면 오늘장 정도에서도 장중에 과매도권을 터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별로는 이제 조금씩 풀리는 케이스들이 나올 수도 있어서 초반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거래대금이 증가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진짜 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거래대금 증가와 함께 반등이 나오는지, 오늘장에서 이제 초반 과매도권을 찍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의 변화 여부, 이것도 이제 이후에는 이제 점차 좀 관찰을 시작해야 되는 단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최근에 하락 비율이 더 높아요. 예, 근데 그나마 상승 비율이 조금 더 높은 종목군들을 보면 2차 전지,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들 보면 상승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오늘은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게, 오늘 이후에, 그러니까 오늘은 뭐 시장이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는 뭐 오르고 내리고를 의미를 두기 쉽진 않지만, 이제 이후에는 이제부터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낙폭주 쪽으로, 그러니까 하락 비율이 높았던 낙폭주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게 될지, 기존에 어떤 강했던 종목군들이 빌드업이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게 될지를 좀 봐야 돼서, 오늘 이후에, 오늘부터 특히 오늘부터 기관 외국인 투자들이 이런 하락을 이용해서 어떤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가느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쨌든 과매도권으로 넘어가게 되면 종목들에 좀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격 시도하는 종목들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뭐, 당장은 그런 시점이다라는 거지 시작이 됐다라고도 단정은 못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구간에서는 이제 종목들의 수급 변화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관찰해야 되거든요. 그 낙폭주냐, 최근에 좋았던 종목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역으로 또 관찰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미국보다는 증시가 좀 선전하고 있긴 했거든요. 근데 오늘장에서 필요한 건 꼬리입니다. 꼬리 차트에서. 그러니까 그 초반에 하락으로 시작해서 길게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가면, 오늘이 저점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안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어, 이런 신호기 때문에 이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느냐,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에서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하락 배팅했던 거는 다 끝난 거야, 이렇게 될지, 아니면은 한 방 더 나올지도 모르니까 일단 기존의 선물 매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하락 종목 수가 최근에 계속 증가했잖아요. 오늘은 당연히 크게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ADR상 과매도권으로 내려가는, 참 오래간만에 제가 과매도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수준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지도 제가 오늘 마감할 때 내용을 정리해 드릴 거고, 혹시 시장이 낙폭이 너무 커지면 장중에 긴급 재난 방송이 또 편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긴급 재난 방송이 또 열릴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낙폭과대 업종들, 종목들 이런 것들 지금 지켜봐야 되는 시점으로 저는 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종목들 중에서도 좀 크게 빠졌던 종목들의 수급이 턴하는, 수급 턴이라는 건 뭐냐면 기관들이 계속 팔았다가 기관 매도가 딱 끝나는 종목들, 기관이 무한정 지분 갖고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분기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뭐 매니저들이 지분 이제 바뀌면서 포트 재편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매도 물량 계속 나온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는 종목들은 이 시기에서는 괜히 수급 때문에 더 빠진 거기 때문에 이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가 이제 인터뷰한 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마치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면서 빠졌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이 차트가 뭐냐면 3월 13일 2020년 3월 13일에 미증시가 9% 폭등한 날이 있어요. 예, 그때 막 다우지수, S&P 500 지수 이런 게 지수가 9% 폭등했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이런 날도 있었겠지, 맞아, 기억이 나실 텐데, 그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폭락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재난사태를 선포합니다.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면서 주식시장이 폭등을 했어요, 그때. 예, 그때 이제 트럼프가 공교롭게도 또 폭스뉴스 진행자한테 사인을 보냅니다. 나 때문에 시장 폭등했지, 이걸 자랑하는 사인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주식시장의 성과를 자신의 업적으로 강조하는 사람이고, 그때 트럼프 1기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회의하면서 TV 켜놓고 TV에 들어가는, 왜 지수 막 지나가잖아요. 지수 자막을 신경 쓰면서 봤다라는 일화든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저거를
무시를 못할 거예요. 다만 이제 지금은 뭐 일부에서 제기하는 국채금리 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쪽을 충분히 떨어뜨린 다음에 주식시장 쪽으로 넘어갈 거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고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하는 시점까지는 약한 모습 보일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변동성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는 주장이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 트럼프가 계속 방치는 못할 겁니다. 이제 뭐 주식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소득이 낮아지는 효과 때문에 경제가 실제로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는 개입을 할 거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오늘 이야기한 걸 액면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어느 시점이 되면 개입하긴 할 건데 당장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상호관세 부과해놓고 한다고 메시지 내놓고 곧바로 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어려움이 불가피하지만 결국에는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이제 주목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은 장중에 긴급 재난 방송으로 편성될 수도 있으니까 좋아요와 알림 설정, 구독하게 해두시면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시게 되니까 꼭 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 얘기 하나 하려다가 예고 하나 하려다가 그냥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